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 시사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 오늘은 늑대 전사들의 외교장 문재인 길을 잃다, 국제외교 고화되나, 이런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중국 외교관들이 가면을 벗고 믿을 수 없는 오만함으로 변했다라고 고든 창은 그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글로벌타임스는 알래스카 회의에서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는 세계를 경악시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과 중국의 첫 번째 회담이 끝난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언론들은 미중 알래스카 회담에서 중국 측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연일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전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나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두 강대국의 회담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에서 보아왔듯이 대한민국이 어떤 강대국들의 상호 이해관계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회담에서 오간 내용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파헤쳐서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으며 회담 당사국 사이에 숨겨진 또 다른 미략은 없었는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외교적 중대 이슈는 무엇인가, 이러한 점들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 태세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나라를 빼앗긴 수치스러운 역사도, 또한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38선의 남북 분단도 강대국들 간의 결정에 의해서 발생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또다시 그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도시인 앵클리지에서 이틀 동안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중국 공산당 늑대 전사는 기세등등하게 울부짖었고 미국 측의 대응은 매우 나약해서 실로 우려스럽다. 미국의 보수 언론 에포크타임스의 3월 23일자 칼럼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 외교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누구보다도 중공의 협상 기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지난번 미중 첫 회담에 대한 평가를 하는 트윗을 통해서 강함은 악당을 제압하고 연약함은 전쟁을 부른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또한 뉴스맥스 TV 진행자 그랜트 스틴치필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이 쇠퇴하고 있고 그들이 부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의도는 그들이 글로벌 주도 세력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를 신속히 달성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는 계속해서 중국은 세계 어디에서나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들에게 유익한 결과로 전 세계 사건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정책 결정권자가 중국 공산 정권이 악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상대를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중공의 교묘한 함정에 빠졌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4개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타임스와 에포크타임스 오피니언란에 게재된 최근의 칼럼과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국민들로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예전에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유가 말살되는 데에는 단 1세대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유는 우리 후손들에게 혈통을 통해서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쟁취해야 하며 지켜야 되고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우리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좌파 독재 세력과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하고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 쟁취해야만 합니다. 지금 많은 우파 채널들이 조회수 통제와 구독자 감소 등 좌파 지원 세력들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자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우파 방송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신청과 아울러 지인들과의 공유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피니언란에 게재된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중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것 자체가 중국의 함정이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분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을 회담에 초대했다. 하지만 중국은 예로부터 대화의 함정을 만드는 데 매우 능하다. 이는 미국이 중국이 만든 대화의 덫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둘째, 양재치는 회담 규칙을 깨고 예정 시간의 8배가 넘는 16분간 발언을 했다. 발언 원고가 있었던 점으로 보았을 때 이는 분명 의도적인 것이었다. 특히 양재치는 발언에서 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이 주장하는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이 국제 여론을 대변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세 번째, 양재치는 미국 측에 분명한 레드라인을 제시했는데 당신들은 중국 앞에서 힘의 논리로 대화를 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중국 측에 안전과 인권 문제를, 즉 위구르인 박해, 홍콩 진압, 미국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협박,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만 침략 등을 언급을 했지만 중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의 내정이라며 미국의 내정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반박했다. 중국 측은 또한 미국은 중국의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라 자기네 일이나 잘하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넷째, 치열한 대립 상황에서도 미국 측은 중국에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브링컨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일부 중국인에 대한 비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문이 열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공수가 뒤바뀌는 형국이고 미국 측은 자신이 우월한 지위를 기꺼이 내주고 스스로 얻어맞는 꼴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의 교활하고도 사악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물의 깊이를 알아보고 미국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했을 것이다. 다음 단계는 홍콩을 먹어치우고 마술을 대만으로 뻗치는 강력한 전술을 펼치는 것이 될 것이다. 네, 이상은 최근 글로벌 타임스와 에포크 타임스 오피니언란에 실린 칼럼과 기사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문 정권은 2017년 중국 시진핑에게 삼불 정책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삼불 정책은 한국이 사스 시스템을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MD 시스템, 즉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3자 군사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라의 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한심하고도 어리석은 망국적 매국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번 앵커리지 회담에서 대립한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두 나라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눈치나 보고자 할 때 중국은 미국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매우 심각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고 북한 또한 미국과의 직접 대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대남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은 현 정권 내 이러한 심각한 국제적 상황에 대처할 만한 의지 내지는 인재가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양재치가 아무도 중국의 숨통을 막히게 하기 위해서 목을 조일 수는 없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미국의 중국 문제 전문가 고든창은 사실 미국은 실제로 중국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 베이징의 행보가 위험해질수록 세계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고 그럴 경우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을 의도대로 다룰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든창의 이 같은 목소리를 미국과 동맹국들, 특히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레이건은 규제 간소화, 공급 위주 경제, 절세 등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여서 레이거노믹스라는 새 용어를 탄생시킨 성공한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튼튼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정부의 세입을 증가시켜서 미국의 태평성대를 이끌어낸 대통령이었습니다. 구소련에 대해서는 힘은 힘으로 대한다라는 외교 정책 노선을 실천하였습니다. 베를린 장벽 앞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한 연설, 고르바초프요, 이 장벽을 헐어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시오 라는 유명한 말이 소련과 공산권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레이건은 또한 정부는 국민의 자율성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정부를 주창했던 레이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가장 나쁜 말은 나는 정부에서 나온 사람인데 당신을 도려왔습니다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즉 정부는 개인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좋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눈뜬 장림 행세를 하면서 이리저리 휩쓸리기만 하고 있는 실종된 외교정책, 수십 번이 넘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 전 국민을 절망감에 빠뜨린 LH 투기 사태, 코로나를 빙자한 국민 행동권 제약 등 현 정권은 온갖 규제와 만연된 부정부패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과 정의를 말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힘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의 탄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크남 시사쇼에서 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은 진실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힘있는 지도자의 탄생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